플랫폼 경제의 특성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그 특성은 독점화 경향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아직도 또 마켓 쉐어가 더 큽니다만은 구글 전 세계적으로 한 80에서 9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 체제, 물론 이제 애플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iOS라고 하죠.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도 한 8, 90%.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 운영 체계, 여러분들 윈도우 11 뭐 이런 게 이제 한 90% 정도 돼. 이렇게 이런 그 굉장히 독점화 경향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뒤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가파, F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네 기업들의 더 독점화 경향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그 독점화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만은 와렌 상원의원이 이제 이걸 규제하자라고 해서 이런 기술 플랫폼들을 플랫폼 유틸리티라고 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인수합병. 우리 가파 기업들도 보면 최근 한 몇 년 동안 또 지금도 마찬가지면 굉장히 다른 관련 기술이든 아니면 전혀 진출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M&A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오히려 그걸 되돌려 놓자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리나 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죠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는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이 칸이 쓴 이 아마존의 안티트러스트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 논문을 보면 칸이 미국의 반독점법이 결과로서 가격을 최우선시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시카고 학파 중심,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기존에 이제 하버드 학파 중심에서 1980년대 이후에 특히 규제 완화, 뭐 민영화, 뭐 정부는 가능하면 작은 정부, 규제를 가능하면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의 배경이 이제 시카고 학파의 얘기들인데, 이런 시카고 학파의 접근 방식인 소비자 후생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바뀌었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고 시장의 구조와 경쟁 과정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구조의 중요성, 또는 이 경쟁 독점 기업들이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다양한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경제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이걸 포획이라고 하잖아요. 포획 현상.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법을 집행하면서 있어서, 또 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쟁 촉진 과정과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이 리나 칸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뭐죠, 제소를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리나 칸의 얘기가 이제 인용이 돼 있으나마는 소비자나 사용자로서 우리는 테크 기업을 사랑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기업가로서 우리는 그들의 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지배력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카고 학파, 하버드 학파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론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학파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은 컬럼비아 학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리나칸이 연방거래위원회 되면서 소송을 많이 냈는데 그 결과는 실제로는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FTC가 패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처분 기각. 그러니까 FTC가 이제 메타에 대해서도 VR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가처분이 기각됐고, 또 반독점 패키지 플랫폼 규제 5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애플을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했는데
올 상반기에나 이제 뭐 상반기가 거의 다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지났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경쟁 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AI와 관련돼서 오픈 AI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는데 이게 반독점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대 이제 기술 기업들의 독점화 경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애플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추진한 게임 업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을 절반 넘게 먹어치운 페이스북에겐 미디어 독과점 우려가 있는가 하면, 아마존은 열악한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과도한 자사 제품 노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실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과점 규제는 독점 기업을 쪼개 팔라고 명령할 정도로 막강하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둔 겁니다. 하지만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상품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이용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커녕 이익이니 괜찮은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의 입장입니다.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consumers have in many ways benefited immensely from Amazon services. I think it's a question of what's happening in the rest of the ecosystem and the rest of the marketplace. If you're a monopolistic firm that's earning monopoly rents in the business in which you're dominant and you're using those rents to then subsidize entry into all these other markets, that could also distort competition that way. 리 하원도 플랫폼 규제의 5법을 꺼내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행위도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TV 브랜드를 팔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떨까요? 그림에 이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국내 시장 점유율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네이버가 한 50에서 60%, 카카오는 온라인 메신저 시장의 한 90% 정도. 뭐 90% 정도라면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쿠팡의 전재산거래 이제 이 마켓 쉐어는 한 24.4%. 아마존이 한 40% 정도 되니까 쿠팡의 점유율이 안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최근에 이제 쿠팡은 버티컬 사업 하고 팟패치 인수하면서 적자가 많이 났고, 또 알리테무 이런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4.4%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마켓 쉐어가. 그다음에 이제 배달, 여러분들 배민 같은 걸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60%가 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 배달 앱, 이것도 굉장히 마켓 쉐어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구글도 굉장히 이제 높아져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90%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마켓 쉐어가 몇 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내 플랫폼 독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4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그래서 여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이런 걸 지정을 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이런 위반 행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이런 거를 이제 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이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법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 이 상원, 하원 또는 재계에서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뉴스, 반대하는 뉴스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미 상인은 아시아 담당 부회장 성명을 내고 미국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에서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